예, 20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자유시 참변 얘기 앞에 좀 했죠. 당시에 이제 시세상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독립군들이 이제 만주에 있는 간도란 동네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일본군을 대상으로 게릴라전을 많이 벌여가지고 전공을 많이 올렸어요. 좋은 이제 결과를 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독립군이 간도에 있다 보니까 간도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이주자들에게 피해를 자꾸 주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닐 수도 있고 본의가 맞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피해를 준다 했죠, 그렇죠? 자꾸 이제 독립군이 그 일본군과 게릴라 전투를 벌여가지고 승리를 하니까 일본군이 빡치잖아요. 일본군 입장에서 이 독립군을 어떻게 잡고 싶은데 안 잡혀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 간도 땅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을 자꾸 건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거 이제 민간인들 그러면서 이제 그 간도 참변 같은 민간인들 학살당하는 사건도 벌어졌고 또 하나는 이제 간도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이 주둔하고 있던 독립군들이 군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무기도 사야 되고 또 독립군들 먹고 입고 쓰고 해야 되니까 그 군자금을 여기 이제 간도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인 한인 이주자들에게 이제 강제로 요구를 했던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여기 와 있는 이제 이 간도 지방에 와 있는 우리 조선인 이주자들은 뭐 독립운동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사람들 우리 본토에서 일본의 어떤 압제와 또 지주들의 수탈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간도로 이주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자꾸 독립군들이 군자금 요구하니까 힘든 거예요. 거기다 일본군 애들도 막 독립군 어디 숨겼어 하면서 막 총으로 쏴고 확살하고 막 이러니까 힘들어서 이제 이 독립군들 보고 미안한데 여기 좀 떠나주면 안 되냐. 우리 여기는 살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 독립군들도 그런 이제 한인 이주자들의 요구도 있고 또 자꾸만 일본의 추격대 이제 추격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간도에서 버티지 못하고 이제 간도를 떠나게 됩니다. 자, 떠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 독립군들을 솔깃하게 해줬던 게 바로 뭐냐?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의 이제 어떤 그 딜이랄까요? 어떤 그 도움 이게 좀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은 자, 이걸 이제 이해해야 돼요. 러시아 애들이 우리 독립군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독립군한테 이제 어떤 딜을 요청했냐면 야, 너희 오갈 데 없지 지금 러시아로 와. 러시아에 스보보든이라고 자유시가 있어. 자유시라는 동네로 오면은 우리가 너희한테 무기도 주고 우리가 너희한테 군자금도 주고 우리가 너희한테 뭐 어떤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갈 데 없던 독립군들이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왜? 니네 왜 우리 도와줄라 그래? 우리가 독립운동 하는데 무장투쟁 하는데 너희가 러시아 공산주의자 니네가 왜 도와줄라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의 이제 입장은 간단해요. 야, 공산주의 원래 좋은 거야. 공산주의는 일본같이 저렇게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식민지 삼고 제국주의적 통치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우리는 너희를 그냥 도와주고 싶은 거야. 우리 마음 이렇게 못 믿니? 공산주의란 게 원래 뭐야? 원래 프롤레타리아라 부르는 이제 이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라 부르는 자본 계급으로부터 압제받고 수탈당하는 거를 참지 못하고 프롤레타리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을 일으켜가 이 세상을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게끔 하는 그게 공산주의 아니냐. 너희 지금 니네 조선인들 지금 일본의 어떤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공산주의자라면 그거를 눈뜨고 볼 수 없다.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감언이설이죠. 듣기 좋은 말에 우리 독립군들이 많이 현혹이 됐어요. 그럼 실제 진실은 뭐냐? 왜 러시아 공산주의자 애들은 우리 독립군 애들을 자유시로 자꾸 오라고 꼬드기냐? 간단합니다. 이유는 러시아 공산주의자는 당시에 이제 그 러시아 내에서 반공산주의 하는 애들하고 내전의 상황이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어. 지금 러시아 혁명 성공하려면은 저 반공산주의자들 새끼들을 다 잡아 조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기도 필요하고 뭐 돈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병력인 거예요. 병력. 그래서 우리 독립군을 자기네 그 러시아 혁명 내부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이기는데 우리 독립군 병력을 써먹으려고 자꾸 오라고 꼬드긴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독립군들 좀 순진하셔가지고 그 말 믿고 이제 이 스보보드닛이 자유시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갔어요. 자유시 딱 가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무기도 주고 군자금도 준다 해가지고 우리 독립운동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많은 독립군 세력이 이 자유시에 모였어요. 자 모였는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자 여러 독립군들이 막 모였죠, 그쵸? 모이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리더. 내가 이 여기서 지휘권, 주도권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애들 중에서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은 이 러시아 측하고 되게 친한 러시아 공산주의자들과 되게 친한 뭐 고려 공산당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사실 약간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 2세 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고려 공산당, 고려 혁명군 얘네들은 사실 그 뭐랄까 주 관점이 우리 조선이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게 얘들의 주요 목적이라기보다는 얘네 목적은 뭐냐면은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특히 이제 나중에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우리 조선이 독립했을 때 이 조선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게끔 독립을 시키는 그게 이제 얘들의 주 메인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냥 뭐 조선이 그냥 독립하고 말고 이건 얘네 별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유시에 많은 독립군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고려 혁명군 애들이 이제 이 리더 자리를 잡고 이 우리 독립군 병력을 일단 급한 게 공산주의자 입장에서는 러시아 내에서의 내전을 공산주의자들 승리로 끝내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병력을 써먹기 위해서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총칼을 들이대고 러시아 혁명군과 함께 요구를 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독립군들에게 무장 해제해라. 일단 무장 해제해라. 갖고 있던 총, 폭탄, 뭐 대포 다 내려놓고 일단 무장 해제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모여있던 독립군들이 물어보겠죠. 아, 왜 우리가 왜 무장 해제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우리 독립운동하는데 필요한 무기도 지원해주고 군자금도 준다 해가지고 여기 모였는데 갑자기 왜 무장 해제하래? 무장 해제 우리 무장하러 여기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려 혁명군과 러시아 혁명군이 일단은 무장 해제해라. 너희가 일단 무장 해제하고 나면은 우리 러시아 혁명군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너희들 우리랑 일단 먼저 러시아 혁명 그 러시아 내전을 일단 먼저 우리가 진압을 하자. 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쟤네들 먼저 진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를 도와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유시로 오세요 할 때는 오시면은 바로 독립군들한테 무기도 주고 돈도 주고 독립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모였더니 갑자기 막 총, 칼, 대포, 폭탄 다 내놓으래. 왜 내놔? 이러니까 왜 내놔야 되는데 이러니까 야 일단은 다 내놔봐. 너희 전부 다 러시아 혁명군에 편입해서 너희가 일단 먼저 러시아 내에서 반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전투에 우리 공산주의자들 도와줘야겠다. 도와주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니네 독립하는 거 도와줄게라고 얘기하니까 말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독립군들이 어떻게 할까요? 뭔가 쏘갔다. 잘못됐다. 이 생각하면서 무장해제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그냥 막 그 명령 이제 지시에 불응하니까 러시아 혁명군과 고려 혁명군 애들이 여기 나머지 이제 그 무장 해제 불응하는 우리 독립군에게 사격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독립군들이 많이 죽어요. 1000명 가량 죽습니다. 실종자도 수백 명이 되고요. 막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막 총 쏘니까 뭐야 하면서 막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시 참변인데 이 자유시 참변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자유시 참변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공산주의자냐 아니냐 이걸 갖고 독립운동하는데 뭐 크게 어떤 그 걸림돌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자유시 참변 딱 벌어지면서 많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생겨진 거예요. 공산주의자는 믿을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딱 박혀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시 참변 이거는 여러모로 볼 때도 누구의 일방적 잘못이냐, 공산주의자들의 일방적인 잘못이에요. 거짓말하고 가만히 서로 속여서 도와준다 해놓고는 갑자기 말 바꾸고 무장해제에 불응하니까 총을 쏴버렸잖아요. 많은 독립군들이 죽었어. 그래서 뭐 김자진 장군이 아까 얘기했던 청산리 대첩의 이 사실상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인 김자진 장군님은 여기 자유시로 가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공산주의자 안 좋아했거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독립군들 중에서 공산주의자들 말을 믿고 자유시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 대거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김자인 장군은 거봐라, 내가 저 공산주의자 새끼들 내가 믿을 수 없다 했잖아. 어휴, 내 말 듣지. 이 공산주의자 새끼들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들,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반공이 강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자유시 참변 이후에 이제 사실상 우리 그 봉오동 전투에 큰 공을 세우셨던 홍범도 장군님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 이제 러시아 쪽에 이제 흡수돼 버리셔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십니다. 그래가지고 독립운동하시면서 크게 이제 공도 세우시고 장군님의 지위까지 올라갔더니 홍범도 장군님은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뭐 이게 간도 땅에서나 홍범도 장군님이지 카자흐스탄 거기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나라에 가면은 뭐 그냥 평범한 아저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 극장 시어터 극장 수위를 하시다가 그냥 고국으로 돌아오시지 못하시고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자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자유시 참변을 통해서 우리 그 독립운동이 많이 이제 좀 그 세가 많이 줄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만주로 다시 돌아오신 김자진 장군님 같은 분들, 애초에 이제 자유시로 가지 않겠다 하셨던 김자진 장군님이나 아니면은 자유시 갔다가 크게 한 방 맞고 이제 돌아온 사람들, 이런 독립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력이 재정비되면서 여기에 자치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이제 자치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이제 그냥 만주의 각 지역을 담당하는 일종의 미니 임시정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가 독립운동 단체 겸 만주의 한인 사회를 통치하는 자치정부 역할까지 수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좀 의문이 드는 게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만들어 가지고 만주에 살고 있는 한인들한테서 당연히 뭘 걷어갔겠어요? 돈을 걷어갔겠죠, 그렇죠? 근데 만주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꼭 독립운동이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가니까 여기 만주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과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좋아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 거.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의열단. 의열단이 이제 의로운 일을 위해서 몸을 이제 불사르는, 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천하는 단체가 바로 이 의열단인데, 의열단 하면 이제 그 대표 인물이 약산 김원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김원봉. 자,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김원봉은 아주 극렬한 무장투쟁 논자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려면 일본에게 공포를 심어줘야 된다. 터트리고 쑤시고 쏘고 죽이고 베고 해서 일본의 주요 인물들을 갖다 암살하거나 일본의 주요 기관들을 폭파하거나 이래서 일본 애들에게 조선하면 무서워, 이렇게 뭔가 엄청난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독립운동 방식이라고 이제 믿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원봉이란 분이 당시에 그 이제 만주에 있던 신흥무관학교 출신 13명 쫙 모아가지고 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천한다라고 하는 의열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대단한 게 많은 독립운동 기관들이 있었는데,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는데 안에서 막 배신 이런 거 많이 일어나요. 사실 그렇잖아요. 독립운동 하는데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이거 독립이 과연 될지도 미래도 암울하고 막 의문이 들고 이런 와중에 이제 일제의 달콤한 속삭임, 야 배신해, 너희 조직 팔아먹어, 너희 조직 뭐 주요 인물들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하면 우리 너의 뭐 돈 줄게, 뭐 사회적 지위를 줄게,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많이 넘어가가지고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내부에서도 이제 많은 배신 행위가 일어나는데, 이 의열단 같은 경우에는 창립 멤버 13명이 한 명도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이 의열단이 나중에 이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수천 명까지 2천 명 넘게 뭐 됐다라고 지금까지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뭐 김익상, 김지섭, 김상옥, 박재혁, 최수봉, 나석주 막 보면 다 폭탄 던지는 뭐 장난 아니죠, 그렇죠?
당시에 이 김원봉이라는 분에게 일제가 얼마나 많은 이 현상금을 걸었냐면 우리가 독립운동하면 이제 최고봉으로 찍는 김구 선생님보다 백범 김구 선생님보다 김원봉에게 걸린 이 현상금이 더 많았어요. 이게 기네스야 기네스북 세계 1위였어. 이게 언제 깨지냐면 김원봉 선생님께 걸렸던 약상 김원봉 선생님께 걸렸던 이 현상금이 언제 깨지냐면 미국의 그 2000년대 9.11 테러라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극렬 이슬람 테러 단체에서 이제 어, 그 알카에다라는 조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미국의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그냥 비행기 갖다 박아버리잖아요. 그 테러 9.11 테러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 is down now 하면서 막 수천 명 죽었던 엄청난 사건. 부시 대통령이 그때 미국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당시에 그때 9.11 테러 터졌을 때 부시 대통령이 초등학교인가 어디에 이제 갔어. 초등학교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막 아이들한테 뭐 막 얘기해줘 자기가 어떻게 자랐는지 막 얘기해줘 막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좌관이 와가지고 Mr. President 하면서 딱 기속말 얘기하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 was down.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대. 에어플레인 크래시 투 빌딩. 에어플레인이 크래시 빌딩에 갖다 박았대. 그 빌딩이 무너졌대.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초고층 뉴욕의 제일 높은 초고층 그 빌딩 중에 하나인데 그게 다운된 거야. 그때 당시에 그 부시 대통령 표정 내가 뉴스로 지금도 아니죠. 넋이 나갔어 순간 한 5초 정도 잠깐 넋이 나가더라고. 그 동공지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엄청 빡쳐가지고 누구 짓이야 알아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알카에다라고 하는 테러 조직의 이제 보스였던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놈의 짓이다. 오사마 빈 라덴. 여러분도 혹시 이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오사마 빈 라덴.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에게 미국 정부가 현상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현상금 거는데 그렇게 되면서 김원봉 선생님께 걸려있던 현상금이 이제 2위로 밀렸어. 오사마 빈 라덴에게 미 정부가 너무 많은 현상금 들었거든. 이거 뭐 얼마 들었 뭐 천억 단위 이상으로 걸었던가 현상금을. 하여튼 이제 그 전까지는 김원봉 선생님께 걸려있던 현상금이 세계 랭킹 1위일 정도로 일제가 이 김원봉 선생님과 의열단을 아주 두려워하고 아주 증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인 중에서도 이육사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육사 시인도 이제 그 왜 이육사냐면 원래 이름이 따로 계세요. 이육사 시인이. 이육사 시인 성함이 내가 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분이 이제 왜 이육사냐면은 이분이 대구 형무소에 그 이분 의열단 활동하시다가 잡혀가지고 그 수감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수감 죄수 번호가 264호였어요. 그래서 자기 그냥 필명을 264로 지었어. 264호로.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의열단이 이제 뭐 식민 통치 기관도 폭파하고 주요 인물도 암살하면서 여러 이 민족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김원봉 선생님 좀 안타까운 게 김원봉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독립하고 나서 남한 사회에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 그랬는데 김원봉 선생님이 이제 당시에 좌익으로 몰립니다. 좌익 공산주의자로 몰려가지고 이분이 이제 노덕술이라고 하는 경찰에게 취조를 당합니다. 김원봉 선생님이. 그러면서 노덕술한테 이제 막 뺨을 맞아요. 근데 노덕술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이 친일 경찰이었어. 친일 경찰. 친일 경찰이고 독립군을 이제 수사하고 잡고 하던 아주 악질적인 친일 경찰이었는데 해방되고 나서 이제 이 사람 원래는 뭐 거의 사형 받았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해방 전후에 이제 막 관료나 이런 게 필요하고 또 미국이 친일파들 빨리 다 용서해줘라 이러면서 노덕술도 이제 사면을 받고 오히려 더 승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노덕술이란 이 인간은 일제 때 호의호식하면서 친일했던 악질 경찰이었고 김원봉 선생님은 일제 때 목숨 걸고 이열단 활동하면서 이제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애썼는데 해방되고 난 땅에 남한 땅에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친일파 노덕술이 애국자이자 독립운동가인 김원봉 선생님을 빨갱이라 그러면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김원봉 선생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김원봉 선생님이
일제 시대 때도 한 번도 경찰에 잡힌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 경찰했던 사람한테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 뺨을 맞은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겠죠. 그렇죠? 김원봉 선생님이 그 길로 어떻게 하냐? 아, 남한 사회에서 내가 있을 곳이 없구나. 그리고 북한으로 월북을 해버립니다. 월북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대우를 받아요. 나중에 결국 이제 뭐 숙청당하긴 하는데 대우를 받으면서 국가 서열 7위까지 올라갑니다. 김원봉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전쟁 때 책임이 있다. 북한이 이제 우리 남한을 침략할 때 책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의열단 활동을 했지만서도 국가 유공자로 이분 지정이 안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뭐 이분이 진짜 의열단 활동 열심히 한 건 맞지만 북한에 넘어가서 북한 권력서열 7위까지 올라가면서 한국 전쟁에 책임이 있게 돼 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공자라고 이제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해방 후에 우리 땅이 정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친일 경찰했던 노덕술이 이 애국 운동하셨던 김원봉 선생님 뺨을 때리고 빨갱이라고 몰아가는 그때 해방 이후의 남한 사회의 모습이 정상은 아니었다. 라고 어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인애국당 전설적인 조직이죠, 그렇죠? 김구 선생님께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조직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김구 선생님 하면은 그 좀 이제 항상 그 동그란 안경 끼시고 뭔가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시고는 백범 일지 쓰고 계시고 뭔가 좀 약간 선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구 선생님 원래 스타일이 그러지 않습니다. 김구 선생님 좀 화끈한 스타일입니다.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대기를 보면은 젊은 시절에 이제 막 그 일본인을 막 때려 죽이기도 하고 좀 무장투쟁론자에 가까운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한인애국단 조직해 가지고 이제 이봉창 열사 또 윤봉길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다 폭탄 의거했잖아요, 그렇죠? 요런 이제 이분들 한인애국단이 이걸 조직해 가지고 요런 일들을 했는데 그 특히 이제 어 윤봉길 의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1932년 1월 달에 그때 어 이봉창 의사는 일본 왕을 향해서 이제 폭탄을 던졌었고 또 1932년 4월 같은 해 4월에는 윤봉길 의사가 이제 상하이에 있는 이제 홍코 공원에서 일본 간부들이 그때 뭐 천황 생일이었나 뭐 승전 기념이었나 하여튼 뭐 해가지고 막 홍콩 공원에 이제 일본 뭐 장군들 막 뭐 쓰리스타 뭐 포스타 엄청 모였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폭탄을 던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본 이 군인들과 아주 그 핵심급 인물들을 죽이거나 또는 상해했죠, 그렇죠. 근데 대단한 게 이분들이 이걸 던지고 폭탄을 던지고 어떻게 됐을까? 폭탄 던지고 막 이렇게 투명 망토 쓰고 막 빠져나왔냐? 아니에요. 던지고 거기서 잡힙니다. 현장에 잡혀가지고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형이야 그냥. 실제 다 사형 당했고.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이런 일화가 있어요. 김구 선생님 시계가 있고 윤봉길 의사의 시계가 있는데 윤봉길 의사가 김구 선생님 낡은 시계를 자기를 달래요. 선생님 시계를 줘 주십시오.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갖고 있던 좋은 시계를 김구 선생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아니 왜 시계를 바꿔? 자네 좋은 시계 쓰지 하니까 윤봉길 의사가 어떻게 하냐? 선생님 제 시계는 이제 오늘 이후에는 쓸 수가 없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제 좋은 시계를 선생님 계속 쓰시러 드리고 선생님의 낡은 시계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는 그날 폭탄 의거를 하러 가면서 본인이 어떻게 될 걸 직감하고 있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거죠. 윤봉길 의사가 여러분들 그 뭐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자녀가 다 있어요. 자녀가 다 있고 윤봉길 의사님의 손녀 같은 경우에는 해방 후에 좀 그 대접을 받아서 독립기념관 관장도 하시고 아마 이번에 그 국회의원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윤주경 의원이라고 지금 현재 아마 현직 의원일 겁니다. 윤봉길 의사가 당시 폭탄 의거를 하러 갈 때 그 뭐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결혼도 하지 않고 총각인 것도 아니었지만 음, 자식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둘이 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선생님 갑자기 좀 감정적이 되는 것 같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윤봉길 의사께서 이제 그 시가 있어요. 제가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식에게 남긴 시입니다. 이 폭탄 의거를 앞두고 제목이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입니다. 강보라는 건 이제 아기가 이렇게 갓 태어나면은 이렇게 이불 같은 걸로 아이를 둘러 놓잖아요, 그렇죠? 강보라 그러죠.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윤봉길.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가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는 문학가 맹자가 있고 프랑스의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다. 또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의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폭탄 의거를 하러 가면서 죽을 것이란 걸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두 아들을 남겨두고 이렇게 독립의 길을 향해서 떠나가신 겁니다. 대단하신 거죠. 저는 절대 못 그러겠어요. 진짜 엄청난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한인애국당까지 보았습니다. 자, 넘어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1920년 6월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군은 일본군을 봉오동에서 크게 물리쳤다. 자, 1920년 6월 있었던 사건은 봉오동 전투죠. 그렇죠? 봉오동 전투. 근데 봉오동 전투의 주역은 김자진 장군이 아니고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X겠죠. X. 자, 일제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패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자유참변을 일으켰다. 그렇죠? 일제는 봉오동 전투에서 이제 지고 나서 열받아서 훈춘 사건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조작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간도에 살고 있던 우리 한인들을 이제 막 책임을 몰아서 이제 학살을 하고 이후에 청산리 대첩에 패하자 학교 또 뭐 교회 또 여러 이제 집 이런 것들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을 이제 학살하는 자유시 참변 일으켰나요? 자유시 참변 아니죠. 간도 참변이죠. 자유참변 X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의열단은 국내외에서 일제 식민 통치 기관을 폭파하거나 주요 임무를 암살하는 활동을 벌였다. 자, 의열단 의론이를 맹렬히 행한다. 자, 그렇죠. 극렬하게 이제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독립하는 길은 무장투쟁을 통해서 일본에게 공포심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주임으로 암살하거나 기관을 폭파하는 활동을 벌였죠.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20강을 끝냈고 다음 시간에는 63쪽 민족말살 정책과 무장 독립투쟁을 배워볼 건데 오늘 지금 수업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번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